반갑습니다. 하이루 아빠입니다. 일단 하이루 아빠 채널이 제 개인 채널이고 가정의 일상을 주로 올리고 있고 또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도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의 구독자가 3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사실 이 300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채널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까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저희 가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거나 교회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소년부 찬양팀인 마하나임 학부모님들이 가장 비중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부대회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 6월 7일 토요일 우리 아이들이 제20회 중부협의회 찬양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중부대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중부대회를 참여한 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이제 먼저는 이제 천안아산노회가 있었고 천안아산노회에서 경연대회를 한 후에 이제 중부대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했던 이제 참가 부문은 합창, 중창, 독창, 듀엣, 워십밴드 요 6개 중에 독창, 듀엣 그리고 워십밴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부가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마하나임 주관은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찬양을 하기 때문에 마하나임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듀엣 부분에 마하나임은 아니지만 청소년부 소속인 학생이 한 명 참여해서 같이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부대회를 참여하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생각하면 이제 중부대회에 대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아쉬움입니다. 첫 번째 아쉬움은 공문이 너무 늦게 옵니다. 공문이 이제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서 이제 청소년부가 준비를 해서 대회를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제가 정확하게는 작년에 정확히 기억나는 거 공문이 정말 늦게 왔고 올해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늦게 왔길래 이제 관계자분에게 대회 다 마치고 중부대회 이제 공문이 너무 늦게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매년 6월 둘째 주에 하니까 공문이 늦게 오더라도 준비를 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번엔 6월 7일 날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주예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가 아니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가족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6월 14일은 이제 둘째 주일이니까 이제 중부대회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6일, 7일 이렇게 6월 6일 날 현충일이고 7일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자 결정을 해서 날짜를 잡고 미리 이제 준비를 했는데 공문이 안 날라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5월 제가 정확하게 카톡을 보니까 5월 15일 날 중부대회 협의회 관계자분께 카톡을 제가 드렸고 중부대회 언제 합니까? 뭐 공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카톡으로 모집 요강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5월 15일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늦은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준비하려면 뭐 적어도 2달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날짜가 15일 길게 잡아도 20일 전에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미리미리 날짜가 나와서 공문이 미리미리 발송이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면 좋은데 자꾸 날짜에 임박해서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참여를 안 하면 이 협의회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공문을 보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참여자도 어떤 팀이 참여하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출전팀이 너무 많아서 밴드, 워십 뭐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출전팀이 많으면 당연히 나눠야죠. 근데 그걸 미리 파악해서 미리 나눴어야 되는데 그것도 대회 3일 전에 이제 그렇게 공지가 또 단톡방에 날라오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워십하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밴드 하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인데 예배당이 아예 달라요. 예배당이 뭐 그냥 한 건물에 몇 층에 뭐 이것도 아니고 뭐 한 5분 넘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대회가 좀 어수선하고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7일 날 저희는 원래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 여행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6월 7일 날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6월 7일 일정을 그냥 오전 일정을 다 빼고 그냥 청주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긴 하지만 작년에 분명히 6월 둘째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문을 좀 일찍 보내주셨다면 저희도 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지도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인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거는 뭐 저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출발하고 이런 부분이 아예 없었거든요. 공문이 늦은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날짜와 달랐던 부분, 또 개인적인 사정까지 맞물려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회 3일 전에 장소가 나뉘어졌습니다. 출전팀이 많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출전팀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장소를 나누는 게 맞죠. 맞지만 이거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이유와 좀 맞물리는 부분인데,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미리 참가팀을 모집하고, 대회가 6월 7일 아닙니까? 6월 7일이면 적어도 한 2주 전에는 모집을 마감을 하고 그 팀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장소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해야겠다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문 자체가 늦으니까 어떤 팀이 몇 팀이 모집이 되는지가 아마 파악이 늦었었던 것 같고, 다 추려서 해보니까 3일 전에야 결과가 나온 거죠. 3일 전에 부랴부랴 교회가 어차피 크니까 예배당을 나눠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워시팀 같은 경우에 이제 강단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내려가서 또 이렇게 있고. 근데 워십은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평해야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단차가 있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동선으로 뛰어가는 동안에 그 단차, 그 계단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차가 없는 강단이면 더 좋은데, 저희 교회 실상 다 단차가 웬만큼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단차를 막을 수 있는 무대를 설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자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동선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주최 측의 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아쉬웠죠. 물론 다행히 뭐 넘어지거나 불상사가 생기진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밴드를 얘기를 해볼게요. 밴드는 3일 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른 곳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밴드가 다 강단 위로 올라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악기들이, 드럼도 강단 중앙에 세팅이 되고, 뭐 일렉 앰프, 베이스 앰프, 건반 뭐 이렇게 다 강단 위에 세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밴드는 한쪽 구석에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싱어 하는 사람들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무대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세팅을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세팅 자체, 원래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세팅 자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세팅이에요. 건반이 이제 저쪽 예배 인도자를 바라보게끔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뭐 일렉, 베이스, 드럼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고, 가운데에 이제 싱어가 설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뭐 보컬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밴드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당연히 분산이 되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웠더라도 밴드 악기들을 전부 다 강단 위로 올리고 싱어를 가운데 설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걸 옮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졌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밴드 공연을 보러 가도 그렇게 세팅하지 않아요. 당연히 드럼은 뭐 가운데나 뒤쪽으로 세팅이 돼 있고, 기타, 뭐 베이스, 드럼, 뭐 건반 뭐 이렇게 다 무대가 정확히 다 보이게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지, 한쪽으로 구석에 몰아서 이렇게 세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시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해라, 너무 번거롭다, 내일 주일인데 누가 하냐, 뭐 이런 인력의 문제, 시간의 문제, 장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 또한 아쉬움으로 느껴졌다. 밴드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워십의 무대도, 밴드의 무대도 그런 세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밴드 팀에 대해서 좀 더 아쉬움을 얘기하자면, 밴드는 사실 음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향이 정말 중요한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은 세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향 스텝이 와서 어떤 거를 이 교회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세팅해라,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없었어요. 진짜 전담으로 악기팀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밴드를 경연대회 한다는 주최 측의 어떤 태도인가? 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일단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였냐면, 리허설을 진행하게 됐었어요. 리허설을 앞에서 이제 먼저 온 팀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팀도 이제 다음 순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팀이 리허설을 꽤나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팀도 리허설을 꽤 오래 했어요. 리허설을 오래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제 각 교회에서 쓰던 악기를 가져왔어요. 악기를 가져온 게 뭐 손악기 있잖아요. 뭐 기타나 뭐 베이스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자기 악기 갖고 와야죠. 근데 이제 메인하고 세컨이 있잖아요. 그 건반은 진짜 갖고 다니기 어려워요. 근데 세컨을 가져오는 교회들이 한 4-5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 그걸 또 바꾸고, 뭐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뭐 여기 안 들려요, 여기 안 켜졌어요, 이런 어수선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 잡아먹으니까 저희 팀 앞에서 리허설이 끊겼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해요. 시간을 잘 분배 못했다는 거 뭐 오케이,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저희 팀이 못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다른 팀도 못한 팀이 꽤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 팀이 늦게 온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시간 내에 충분히 일찍 왔고 리허설을 뭐 진짜 소리만 맞춰보면 되는데 그냥 거의 공연하듯이 그냥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리허설을 점검하는 스텝이 없었다. 이게 정확하죠. 리허설을 점검하는 스텝. 그러니까 리허설을 한 팀당 10분씩 진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분 동안 뭐 세팅하고 뭐 소리 나는지만 뭐 잘 들리는지만 뭐 한 1절 정도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스텝이 아예 없었어요. 그 스텝의 부재가 너무 컸다. 중부대회에서 스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교회에 이제 있는 뭐 그 관계자분들이 스텝을 하는 건지 뭐 그것조차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중부대회 협의회 소속 임원들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이제 그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원활하지 않았고 그 리허설을 주관하는 스텝이 아예 없었고 음향에 관련돼서 계속 문의를 하는데도 대응이 뭐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허설을 못함에도 뭐 억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는 아이들을 오히려 다독였어요. 얘들아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경연대회 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모니터가 아예 악기 쪽에는 모니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으니까 리허설도 못했으니까 그 모니터가 없고 이제 모니터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아야 되는 건데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어폰을 준비를 못했죠. 당연히 뭐 진짜 다른 팀한테 빌릴 생각도 못했죠. 아예 저희는 진짜 모니터가 안 되는 상황에서 했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쉬운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저희들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타교에서 이제 앞에서 했는데 거기는 세컨을 가져왔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 세컨을 교체해서 자기들 쓰고 세컨을 가져가. 그럼 그 세컨을 다시 세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용을 했던 사람이 다시 원상복구를 해주는 시스템도 아니었고 어떤 관련된 스태프분이 와가지고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애가 이렇게 했어요. 세팅을 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간혹 그런 얘기 해요. 교회에서는 은혜로 해야지. 그것도 맞죠. 그거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이런 뭔가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충분히 리허설하고 충분히 그런 시뮬레이션 돌리고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진짜 엄청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스템이 세상을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다. 이건 좀 얘기해서 벗어난 얘기지만 자꾸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뭘 원하는지 뭐 아니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비교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자꾸 뭐 교회 아이들이 없다. 애들이 다 떠난다.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교회 어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정착시킬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약간 빗나갔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최 측에 좀 아쉬움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주최 측의 이런 부분이 저는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근데 좀 아쉬워요. 밴드를 보고 마치고 워십 하는 대로 이동을 했어요. 저희도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갔는데 갔더니 저희 교회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줄 서 있었고 밖에 나가서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워십 대회잖아요. 워십 대회인데 뮤지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사위원 바로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심사위원 바로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 팀 하는 걸 보더니 뮤지컬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뮤지컬인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요. 워십인데 왜 뮤지컬이 나왔지? 약간 이상했어요. 일단 퍼포먼스가 있었어. 막 북을 막 갖고 나서 북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를 했는데 중간에 남자 주인공 아이가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너 잘생겼더라. 이 아이가 나와서 해요. 막 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 눈이 막 그 아이만 막 쫓아가게 돼요. 근데 하여간 뭐 퍼포먼스가 있어요. 막 북을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해. 찬양도 잘해. 목소리도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전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처럼 저는 보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찬양을 막 해. 뭐지 워십인데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50인데 왜 찬양을 하지? 뭐 이상해요. 하여간 그러니까 애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애는 뭐 준비하라는 대로 해서 했겠죠. 근데 이거는 워십 대회잖아요. 워십 대회인데 노래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막 북을 쳐. 그것도 이상해. 저는 이상해요. 하여간 장르가 파괴됐어요. 장르가 워십이라는 게 아니고 이 팀은 그냥 뮤지컬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뮤지컬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지창조를 지금 했잖아요. 천지창조를 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의 OST가 나왔어요. 이 OST가 듣자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 만들기 좀 전에 그 몰아보기 한 30분짜리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 OST가 나와. 분명해요. OST가 나오는 건 분명해요. 뭐 따다다다 이게 숨을 탁 들이쉬는 요거까지도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그 OST를 차용한 게 맞아요. 차용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보니까 30분 동안 봤는데 뭐 줄거리 대강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안 닫으면 거기서 뭐가 어떤 뭐 미미즈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지진을 일으키는, 일본의 지진을 일으키는 그걸 막는 어떤 수호하는 어떤 아이가 있어. 소타라는 남자아이가 있어. 이 남자아이가 그 문을 자꾸 닫아요. 문을 닫아야 얘네가 뭐 하여간 이 현생에 재난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틀렸다면 댓글로. 그래서 이 소타라는 친구가 이걸 막는 역할을 하다가 막는 역할을 하는데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주문을 외워요. 당연히 뭐 주여 이 문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아니죠. 당연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신 이름을 얘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신 이름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하여간 그 신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거의 뭐 기도문처럼 얘기해요. 네. 이거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당연히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런데 찬양 경연 대회에서, 워십 대회에서 이거를 차용했다? 저는 이거는 이 한 학생들은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음악은 굉장히 저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의 이 사상과 이 영이 이 음악에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진짜 정확해요.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내 사상이 이 음악에 입혀지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넣지 않아도 일부러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사상이 당연히 흘러간다니까요. 내 영적인 게 이 음악에 작곡에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만민중앙교회라고 저쪽에 이제 2단이 있어요. 가리봉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전국에서 막 버스가 와. 근데 이 교회에서 제가 학생 때, 제가 청소년 때 어떤 걸 했냐면,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20년도 더 된 얘기네요. 가요를 가지고 개사를 해서 부르는, 그래서 그걸로 이 교회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오고 막 부흥되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걸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냥 가요를 가지고 개사를 해서 주님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할렐루야 들어가게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좋은 찬양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그렇게 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이제 특성을 하는데 We will rock you 있잖아요. We will 쿵쿵 따 rock you 땅땅 이런 거를 앞에를 차용을 해서 성탄절날 그 부분을 이제 뭐 약간 인트로처럼 막 등장할 때 쿵쿵 따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사실 뭐 따로 말은 안 했지만 눈살이 찌푸러지더라고요. 그걸 만든 사람은 아시다시피 게이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검열이 필요하고 자꾸 세속적인 것들이 뭐 물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화가 다시 지금 재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다 음악했던 사람이 다 세상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느샌가 그 세상에 있는 문화가 점점 커지고 막 도파민 터지잖아요. 너무 잘하잖아. 너무 좋잖아. 즐길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교회로 침공하기 시작해요. 근데 들어오는 건 좋아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걸 무조건 좋다고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고. 구분해야죠. 근데 지금 스드메 문단속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거를 천지창조에 끼워 넣었다? 이거는 그 아이들을 진짜 그거는 그걸 지도하신 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나 더 많이 연구하셨어야죠.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사울 안으로 들어가요. 사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수금으로 그 사울의 악령을 떠나게 해요. 이게 음악이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령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이 음악이라는, 찬양이라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 팀이 대상을 탔어요. 대상을 탔는데 뭐 대상 탄 건 아이들 너무 고생했겠죠. 당연히 막 뭐 천막 막 끌고 나오고 막 흔들고 막 뭐 가면도 쓰고 뭐 북도 치고 애들이 너무 잘했어. 너무 고생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르가 파괴됐다. 이건 워십이 아니야. 워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건 뮤지컬에 가깝죠. 천지창조 내용 너무 좋아요. 천지창조 너무 좋은데 스드메 문단속 OST를 꼭 넣었어야 하는가?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십은 워십대로 뭐 분명하게 있잖아요. 워십은 그냥 댄스잖아요. 춤. 이게 준비를 오래 한 친구들, 또 저희 아이들도 사실 준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평일날도 모여야 했고, 대통령 선거날에도 애들 아침부터 와가지고 했어요. 10시,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매주 주말 동안 연습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대회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 애들 진짜 열심히 잘했거든요. 저는 뭐 애들이 대회에서 상 받는 건 둘째치고 그런 과정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연습하고 교회 자꾸 나오고 맞춰보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뭐 결과도 당연히 따라주기를 바랬지만은 뭐 대상을 그 팀이 탔다고 해서 저는 그 대상을 비하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잘했어요. 그 아이들도 얼마나 연습했을지 눈에 보여요. 당연히 리스펙해요. 와 진짜 잘했다. 하지만 워십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에요. 심사위원도 분명히 뮤지컬이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거는 뮤지컬하고 워십하고 똑같나요? 이 부문이 뮤지컬 부문이 따로 있잖아요. 원래는 이 중부대회는 없었지만 뮤지컬이라는 부문이 정확하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워십을 준비한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죠? 더 크게 더 장르를 더 확장해가지고 뮤지컬처럼 더 화려하게 준비를 하겠죠. 점점 더 대상 타려면, 대상 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지금 요번에 했던 교회처럼 뮤지컬로 준비를 하겠죠. 워십이라는 부문에 대한 이 주최 측의 정확한 장르 구분과,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었으면 뮤지컬 하는 거 너무 좋아. 와 잘했다. 진짜 잘했다. 얘네 너무 수고했고 선생님들도 진짜 대단하다. 그치만 워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팀한테 상은 안 줬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한 거 보이고 선생님들도 고생 당연히 하셨을 거고 너무 대단했어. 진짜 너무 멋졌어. 정말로 리스펙해. 하지만 워십의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이 팀은 정말 너무 잘했지만은 안타깝지만 이거는 워십 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탈락. 아예 여기서 그 순위 자체에서 아예 제외.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마지막 아쉬움입니다. 이게 지금 심사위원에 대해서 아쉬움인 거예요. 워십을 하고 있는데 워십에 관련된 사람이 심사를 하지 않아요. 밴드 팀이 하고 있는데 밴드에 관련된 사람이, 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합창, 독창 뭐 이런 것들은 성악을 하시는 분, 뭐 합창을 뭐 지휘하시는 분, 이분들이 하는 게 맞죠. 근데 워십을, 밴드를 그분들이 한다? 그분들이 뭐를 알죠? 맞잖아요. 저 잘 몰라요. 저도 합창, 중창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세세하게. 그분들이 밴드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악기 간의 밸런스, 뭐 당연히 그런 어떤 부분은 이해하겠죠. 저건 베이스가 너무 크다. 저거 뭐 일렉이 너무 소리가 날카로워. 이 정도는 뭐 알겠죠.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진짜 전문적인 부분들 모르잖아요. 워십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장르에서 진짜 엄청 대가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존중해요.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고 계세요. 이게 몇 해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올해만 비단 그랬던 게 아니고 매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정확성,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가 왔어요. 서울 강남이요. 지금 중부대회, 그러니까 천안 아산노회, 뭐 대전노회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던 친구들이 보통은 와서 중부대회를 하는데 저희는 천안 아산노회 대회가 없었죠. 없었으니까 바로 중부대로 갔어. 중부대 갔는데 좀 강남에서 왔다길래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회자분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강남 맞냐고. 서울 강남 얘기하는 거냐고. 그분도 몰랐던 거예요. 뭐 사회자니까 모를 수 있어요. 뭐 저희도 몰라. 다 몰라.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근데 그게 의문인 거잖아요. 왜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거지? 불이익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부대회를 이렇게 마쳤고요. 아이들은 내심 속상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럼에도 애들이 준비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아이들이 열심히 해주고 잘 따라와주고 평일날도 모이고 주말에도 모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같이 교제도 하고 계속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니까요. 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중부대회 가서 이런 아쉬움들이 몇 해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중부대회를 안 나가고 싶어요. 저는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겠죠. 왜? 이런 장이 없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자체 내에는 뭐 더더욱이 없고, 지금 천하아산 노회도 하지 않고 있죠. 중부대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중부대회에서 금대상, 금상까지가 전국대회를 가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전국대회 다녀오긴 했는데, 이런 시간들이 아이들한테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힘들죠. 뭐 선생님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그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고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뭐 진짜 말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부대회 하면 또 나가야겠죠. 이 장이 없으니까요. 애들이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뭔가 보여주고 또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함께함을 느끼고 공동체성을 느끼고, 이런 장이 없으니까 또 나가겠죠. 근데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뭐 이 영상을 당연히 뭐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